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뵙는 분이죠.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올해 가장 증권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우선은 이데일리에서 이제 매년 이제 10대 뉴스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주요 이슈들을 이제 기자들이 이제 우선 추천을 하고 이제 데스크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요. 올해 이제 자본시장 관련된 이슈의 경우에는 공매도 관련된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 개선 추진이 이슈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저도 요 방송에 이제 기회 주셔서 쭉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보면 참 이슈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세 차례나 그죠. 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2차 전지주가 이제 급등했고 또 배터리 아저씨 관련된 또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또 행동주의 펀드 지금도 이제 들썩들썩하고 지금 다시 좀 주총 시즌이 와서요. 근데 올 초에도 좀 그런 게 많았었고 또 이제 중국 증시는 좀 예상보단 좀 내려갔지만 이제 일본 증시는 이제 30년 내 이제 최고점을 그죠. 찍기도 했고요. 등등 IPO도 흥행이 됐지만 또 그 안에 또 뻥튀기 파도 관련된 그런 논란도 또 있었고요. 또 SM을 둘러싸고 카카오 관련된 조사도 있었고 이렇게 금감원 출석을 하는 창업자가 출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ETF도 많이 있었고 최근 PF 관련돼서도 지금 가장 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뉴스도 있고 CEO들이 이제 많이 또 교체되기도 하고요. 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공매도 이슈가 네. 사실 오늘 방송에서도 주로 이제 공매도 이슈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온 게 사실 이제 공매도 이슈가 정말 많이 이슈가 된 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알고 있던 게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미국의 이제 SEC 이제 출장을 갔을 때도 거기 이제 커미셔너 인 이제 위원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한국의 이제 공매도 관련된 금지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냐 하니까 이미 외신을 보고 외국 당국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국내외 시장에서도 이슈가 많이 있었고 사실 어제는 한국거래소 주최로 해서 공매도 관련된 또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어제 참 분위기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어떤 그런 업데이트된 분위기도 가져와서요. 오늘 또 방송에서 좀 소개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는 어떤 토론회였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 사실 어제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이렇게 불꽃 튀는 그런 이제 갑론을박 내내 한 2시간 정도 토론회 내내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이제 주제는 이제 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면 어떤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주제로 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이제 등등도 같이 다뤄졌는데요. 사실 가장 이제 우선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먼저 우선 말씀드리면 실시간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제 그 제안과 관련돼서도 쟁점이 서로 이제 찬반 의견이 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의정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의 경우에는요, 워딩을 소개해드리면 2018년에 금융위가 이제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미 이제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이제 추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거래소는 아예 딱 잘라서 불가능하다는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부장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요. 2018년에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일반 매도, 차입공 매도, 아니면 권리 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 분업화돼 있고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 현실적으로 이 구축이 힘들다고 이미 저 검토 의견으로 해서 이미 제안은 폐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요 선을 그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불법 공매도잖아요. 이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뭐 자동으로 좀 걸러주는 대차거래 플랫폼을 도입하자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를 하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제안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 이제 박순혁 작가가 어제 이제 그 토론회장에 참석을 해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그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플랫폼 의무화 이게 뭐냐 그런 걸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런 어떤 무차입 어떤 이런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걸르는 이런 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박 장관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언급을 한 게 이제 국내 IT 회사 트루 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 앱을 사용을 하면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미 이제 2021년에 하나증권에서는 관련된 그 대차거래 그 트루 앱을 도입을 해서 관련된 어떤 대차거래 전 과정을 전산화했기 때문에 요런 어떤 공매도나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오히려 증권사들이 도입을 안 한 게 문제지, 이런 걸 이제 당국이 이제 증권사에 도입을 하도록 의무를 하면 하나증권처럼 하면 이게 바로 이게 앱을 이 그 트루 앱이라는 걸 통해서 잡아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거래소에선 이 같은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차단을 하려면, 거래소 입장을 전해드리면요, 불법 공매도를 이제 차단을 하려면 차입 계약뿐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뭐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박 작가가 주장한 이 트루앱이라는 거는 차입 주식 수만 집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런 그동안에 보면 불법 공매도를 많이 이제 그 적발이 됐고 하고 그랬는데,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어떤 이런 트루앱을 강제할 수는 없다. 또 다수의 어떤 이렇게 투자자가 동일한 이런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어떤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 하면서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단 불법 공매도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는 일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팽팽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견이 기우는 쪽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뜨거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 토론회를 보고요, 뭐 이런저런 좀 어려운 내용도 많고, 사실 그 뭐 한 2시간 동안 한 내용이라 기술적인 내용도 있고 어렵고 했는데, 저는 또 어제 이제 그 박순혁 작가가 그 짜장면 일화를 얘기를 한 게 어제 일화를 토론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제 토론회 한 그런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웬 짜장면 일하냐, 뭐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박 작가에 따르면 그 고 구본모 LG 전 회장이 그 LG 직원들을, 그 살아생전에 LG 직원들을 만나서 저번에 먹었던 이제 중국집이 맛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관련된 뭐 내비를 찾으면 되고 뭐 블로그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웹이 뭐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 내비가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하니까 이 직원들이 이제 일일이 그거를 찾아내기도 힘들고, 사실 그 거의 분위기가 뭐 그 사막에서 이제 뭐 바늘찾기와 같이 이제 참 어렵게 뭐 그런 발만 동동 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한 신입사원 직원이 그 이 집이라고 이제 차단을 냈고, 그 당시 그 회장이 이 집이 맞다 해가지고 결국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보니까 이 직원이 그 뭐 고등학교 수의실 등 이제 주변에 모두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수소문을 하고 발품을 팔고 뭐 그래서 이 집을 거의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짜장면 일화를 왜 얘기하나 보니까,
이 이유라는 게 사실 박 작가가 얘기한 게 회장이 이게 지시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어쨌든 이걸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쪽으로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또 지시도 하고 마련을 하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제 당국에서는 그 요거를 안 될 이유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는 방법을 계속 제안하고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요 일화를 저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제는 한쪽에서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래소 등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그런 저 토론회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거래소 쪽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해오던 시스템이 있고 제도가 있을 테니 그럴 텐데 중요한 것은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이렇게 하자, 안 된다 그런 토론회가 내용이어서 좀 보시는 분들 좀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쭉 찾아보다가 그러면은 과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좀 될 만한 건 과연 뭘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좀 네. 내용을 좀 쭉 보다가 찾아봤는데요. 거래소 쪽 입장에서는 저겁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요게 보면은 내용은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거래소, 그러니까 제3자가 구체적인 어떤 잔고 거래나 얼마 남아 있고 전반적인 걸 실시간으로 이런 수량이나 그런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실제 그거를 공매도를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잔고를 확인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걸 좀 이제 밝히고 그러면 그게 제일 본인이 투자하는 거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셀프 테스트를 해서 이걸 하자는 건데 이게 불법 공매도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사례를 보면 위법인지도 알면서도 이런 어떤 수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가 적발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처벌 수위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더 그런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도 글로벌 IB가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 산하 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그러니까 지난 22일 날 관련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고요. 요게 이제 크리스마스 날 엠바고를 걸어서 이제 일반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증선위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와 BNP 파리바 증권, HSBC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고요. 이 제재 내용을 보면 세 군데가 4개월에서 한 9개월 가량 걸쳐서 무차입 불법 공매도 주문 수탁을 했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 이 결과 제재 내용은 검찰 고발을 했고요. 총 세 군데 합산한 과징금을 보면 265억 2천만 원을 부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게 2021년부터인데요. 이 도입된 이후 가장 사상 최대 규모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규모 제재 결과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분이 나는 좀 그런 결과인데 이 내용이 이제 사실 이제 지난 이제 10월 달에 금감원이 적발한 내용을 이제 제재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BNP 파리바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부터
그 작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서 한 400억 원 가량의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이 101개 종목에는 잘 아시겠지만 좀 카카오 등 그런 좀 주요 종목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리고 HSBC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간 한 국내 9개 종목에 60억 원 정도의 그 불법 공매도를 했는데요. 요 9개 종목에는 호텔 신라 등 이런 주요 종목이 포함됐고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금감원이 제시를 한 게 BNP 파리바와 HSBC 모두 불법 공매도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고 그 확인했음에도 요렇게 수개월간 이런 불법 공매도를 시정하지 않고 그 공매도를 계속 좀 불법을 저질렀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고의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요. 과연 이렇게 셀프 점검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좀 불법 공매도 근절을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요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어떤 논의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 10월 이제 국감 이후에요. 관련된 이제 제도 개선 논의가 그 이번 달까지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좀 관심이 좀 있고 우선은 좀 빠르게 속도가 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처벌 부분이 조금 우선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야 간의 그 큰 이견이나 그런 게 우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현재까지는 뭐 ESK 자산운용이 불법 공매도로 한 38억 원 정도 이제 부과를 받았지만 요번에는 좀 더 많이 그 부과가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오른 건 사실인데 좀 투자자들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BNP 파리바와 HSBC의 그가 공매도를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 요 동안에 한 공매도 전체 한 규모가 한 560억 원 정도인데요. 요 과징금 규모가 이 절반 규모에도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 200억 원 이상 과징금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불법 공매도에 한 거에 비해서는 과징금이 또 적다. 또 그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감원 등이나 금융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 이게 과징금 매기는 게 주문 금액이 얼마에서 산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산식대로 한 거지 우리가 뭐 봐주기 한 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산식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적용을 할 때 관련된 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좀 가중 처벌을, 가중 제재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여야 이제 법안을 보면은 이제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 공매도를 한 번만 해도 이제 공매도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고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한 4에서 6배 벌금을 매기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한 5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가중 처벌을 하는 그런 법안도 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은 어떻고 향후에 제도 개선은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우선은 정부 입장은 이제 제재 그 수위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현재 최근에 이제 뭐 뉴스가 나오기를 뭐 부당이익의 그 금융위 입장에서는 최대 6배 벌금 그리고 가중 처벌은 그 최대 이제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 이제 보도도 나오게 했는데요. 아직 이제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니고 여야 논의가 남아 있고 법무부랑 또 관계부처의 협의도 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에 저 최종안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야가 좀 논의가 남은 게 또 뭐냐면 그 상한 기한에 대한 어떤 그 담보 비율 일원화하는 그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요 지금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상환 기간을 90일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일원화하는 방향을
을 제시를 했긴 했는데 요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들은 90일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라 이런 또 반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제재 부분 논의가 있고 또 전산화 부분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상환 기간하고 담보 비율 일원화 요 세 가지 이제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회 논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